자, 해보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은 오수열 합니다. 이제 경열로 가죠. 오수열. 뭐 오행혈 같은 얘기죠. 자, 오수열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건 배우셨죠. 자, 음경, 음의 경락. 자, 음경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양경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혈 자체가, 자, 음경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가장 큰 게 목이죠. 그래서 목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양경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기운이 가장 강한 게 금이니까 금부터 시작한다 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 난경에서 나왔듯이 강유지사로 이해를 해도 되고, 강요지사로 이해를 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그냥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양경은 내려가니까 금부터 시작하고, 음경은 올라가니까 목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게 되고, 양경은 금수 목화토 이렇게 배열이 된다. 이래서 오수열은 얼른 끝나고, 자, 이 오수열의 혈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천부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더라. 천부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천부경혈, 그러니까 천부혈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더라. 우리가 경락 자체가 뭐로 표현이 되냐면은 본기 즉슨 육기예요. 본기 플러스 표기로 표현이 되는데, 표 자체는 오행이에요. 오행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육기로 환원할 수가 있고, 또는 이걸 자체를 오행으로 환원할 수도 있잖아요. 환원이 항상 될 수 있다고 보죠. 이렇게 해서 천부경이냐 비천부경이냐, 얘네가 같으면 천부경이고 서로 반대되는 거는 비천부경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 경락 안에 오행이 다시 들어오죠. 이거는 경혈로 오행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오행이 몇 개 쌓여요? 3개가 쌓이죠. 이 3개가 동일하다. 이것이 천부혈이라는 거예요. 3개가 동일하다. 얘를 오행으로 치환을 했을 때, 목이면 목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촉, 거름, 간경의 대돈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름도 목이고, 간도 목이고, 그 다음에 그 경혈도 목이고, 이게 3개가 합쳐져 있는 게 특별한 혈이다 해서 천부혈. 천부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천부혈은 그래서 몇 개가 있겠습니까? 6개. 6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기만 달라. 이것만 반대고 요거하고 같은 혈을 우리가 송혈 이런 정도로 했는데, 명칭을 뭘로 할까 찾아봤는데 명칭이 뭐 별로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냥 대표혈, 대표오행혈 뭐 이렇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대표오행혈, 대표혈, 목의 대표혈, 장에서 또는 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2개만 같으면, 얘는 놔두고 요거만 2개가 같으면은, 그러니까 대표혈은 천부혈까지 포함해서 전부 몇 개? 12개. 12개가 있겠죠? 12개가 있지. 그 대표혈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천부혈을 배웠죠? 그 다음에 천부혈을 배웠으면은 뭐를 또 배워야 하냐면은 종화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화하면은 아까 좀 바로 배웠던 거. 종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천부경락에서 어느 쪽 기운이 더 세냐? 비천부경이면은 서로 대립되는 기운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세냐? 그 센 쪽에 해당하는 경열. 보자면은 태음패. 태음패. 태음은 습토. 습토고 패는 금. 그러니까 습토하고 금을 저기 육기로 치면 양명이잖아요. 또는 뭐 요걸 오행으로 치면 토와 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토가 이긴다. 여기에 토혈. 토혈은 뭐예요? 토혈? 태음의 토혈. 토혈. 태연. 아, 여기가 토혈. 그러니까 태연이 뭐다? 종화혈이다. 종화혈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몇 개가 있겠어요? 종화혈이라고 하는 6개가 있겠지. 비천부 경락에서 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종화혈이다. 종화혈. 아시겠죠?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를 이제 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뭘 또 배우셨냐면은, 비천부 요혈. 자, 비천부 요혈은, 이거는 비천부 요혈을 찾아가는 것은 각 육기에 대해서 비천부 요혈이 존재한다. 각 육기에 대해서. 그럼 6개가 있어요. 6개가. 6개가 있겠죠. 어떻게 비천부 요혈을 찾을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육기, 각 6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비천부 요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습토다. 습토다. 습토의 비천부 요혈이 뭘까? 자, 이러면은, 습토의 비천부 요혈은, 습토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조금이죠. 반대되는 쪽. 조금인데, 이 조금에 해당하는 육기의 천부경. 뭐죠? 대장경이죠, 대장경? 대장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경은 완전히 대장경 자체는 조금 육기가 싹 지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조금에 반대되는 게 습토죠. 그 습토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게 어떤 거에 비유되냐면은 사막에 온통 모래벌판인데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망망대해에 바위섬이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생명력이 상당히 질기다. 혼자 적군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굉장히 질기겠죠. 이거를 비천부 요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대장경 쪽에서 토혈이 되겠죠, 이거? 대장경 쪽에서 토혈. 뭐예요? 복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봐요. 조금에 반대되는 거는 습토죠. 습토의 그 천부경은 어디? 비경이죠. 비경에서 뭘 찾아야 돼? 비경은 족태음 비경은 온통 습토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서 대립되는 기운이 금이죠, 금.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상구 이렇게 찾는 거예요. 상구. 자, 그러면 쓰지 않고 자, 군화의 비천부 요혈은 뭘까? 군화는 화의 반대는 한수죠. 한수로 완전히 천부경락은 그 방광경이죠. 방광경의 화혈 뭡니까? 골륜. 그렇죠? 또 하나. 그러면 한수의 비천부 요혈은 한수는 군화죠. 군화의 천부경은 심경의 수혈. 그렇죠? 소해. 그렇지. 그 다음에 풍목과 관련된 건 뭐냐? 풍목의 반대는 상화죠. 상화의 천부경은 소양 3초. 3초 쪽에서 목을 찾아야죠. 목, 중적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부 요혈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전부가 다 반대 기운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경향, 생명력이 제법 있을 것 같은 그런 혈자리가 비천부 요혈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일반적인 논의는 이제 다 되셨고, 자, 이제 사암침에 침을 놔야 되는데, 사암침에 뭘 배워야 되냐면 배혈. 이게 맞나 모르겠다. 배혈법을 배워야 되겠다. 배혈법. 자, 배혈법.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음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놓는다. 장은 장끼리, 부는 부끼리. 오행과 관련된 침법이잖아요. 그 오행을 적용할 때 예외사항은 있는데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는 장이면 장의 오혈끼리 쓰고, 부인 경우는 부의 부의 오행혈끼리 쓴다. 장과 부를 구분을 해서 오행혈을 쓴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와 사를 사용한다. 보, 사. 무엇을 보하고, 무엇을 사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하고, 무엇을 사하고. 뭐, 사가 뭔지 하도 관계없어요. 무엇을 사하고, 무엇을 보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세 번째. 반드시 자경과 타경을 배열한다. 자경과 타경을 배열한다. 배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쓰는 것이 배열법이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건 정격이든 승격이든 관계없어요. 정격도 그렇고 승격도 그렇고 관계없이 어떻게 쓰냐면은 무슨 보 플러스 무슨 사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무슨 할 때 여기가 자경에는 어떤 걸 쓰고 타경에는 어떤 걸 쓴다. 얘도 자경에는 어떤 걸 쓰고 타경에는 어떤 걸 쓴다. 이렇게 쓴다고요. 자경, 타경, 보, 자경, 타경, 사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이 자경, 타경은 오행이 동일해야 된다. 오행이 동일해야 된다. 얘도 오행이 동일해야 된다. 우리가 오행침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행의 보고 어떤 오행의 사인데 이 오행은 자경에서 하나, 타경에서 하나. 여기도 자경에서 하나, 타경에서 하나.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보죠. 하여튼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쭉 한번 이제까지 배운 걸 풀어봅시다. 자, 간이라고 하는 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간의 정격을 봅시다. 이건 목이죠. 목의 정격을 봅시다. 간의 정격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하기 전에 우리 배운 것을 일단 써놓고, 자, 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가 되죠. 칸을 이렇게 두 개 나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목을 생하는 거는 수가 되고, 목을 극하는 거는 금이 되고, 이렇게 두고, 여기는 1차, 직접적으로 생극을 하는 쪽. 얘는 간접적으로 생극을 하는 쪽으로서, 목이 생하는 거는 화가 되고, 목이 극을 하는 거는 토가 된다.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놔. 자, 그럼 간의 정격. 자, 이 중에서 얘네들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얘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항상 보와 사를 한다고 했어요.
보화사. 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쓸 수 있는 조합은 뭐냐면은 무슨 보가 되겠죠. 무슨 보, 무슨 보, 무슨 사 이렇게 쓸 텐데, 자, 무슨 보, 무슨 사 할 텐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장 먼저 쓰겠죠. 그럼 보를 하려면 뭘 보를 해야 돼요? 요걸 보를 하고 힘을 빼는 놈을 사를 해줘야겠죠. 얘는 힘을 더해주는 애들이고 얘는 힘을 빼주는 애들이에요. 빼주는 애들. 그러니까 더해주는 애들을 보를 하고 빼주는 애를 가로쳐서 힘을 빼버리고 덜 빼주게 하고 더하는 애는 힘을 보태줘가지고 더 더하게 하고 하는 게 정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수, 보, 여기는 금, 사.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요거를 살려놓고 이것만 바꿔보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요걸 쓴다. 요것도 생을 하는 거잖아요. 생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는 화보, 그 다음에 금사.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유형. 세 번째는 요거를 그렇게 쓰고 뒤에 있는 놈을 바꿔본다. 그래서 수보, 그 다음에 토사.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둘 다 바꿔본다. 그래서 화보, 토사.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되죠?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그럼 승격은 어떻게 되느냐? 승격은 기운을 빼는 애들은 보해주고, 더 빼라고 해주고, 기운을 보태주는 애들은 기운을 쳐가지고 더 보태주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유형. 우선 이 순서대로 해보십시다.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금보, 그 다음에 수, 사.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걸 그대로 쓰고, 요거는 요 위에 걸 바꿔보면은 금보, 화사가 되겠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쓰고 요걸 바꿔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 네 번째는 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승격에서는 이 정격에서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거고, 승격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는 건데 왜 이걸 대표적으로 쓸까? 요게 대표 같은데 왜 이걸 쓸까? 이거는 이제 뭐 허즉 보기 뭐 실즉 사기자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직접적인 것을 먼저 하고 간접적인 걸 나중에 하는데 이 관에 해당하는 거를 변하지 않고 얘만 바꿔가는 것이 1, 2번이고 그 다음에 이 수를 쓰고 얘를 바꿔가는 것이 3, 4번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경혈로 한번 보십시다. 수보금사 하나만 해보죠. 자, 요거 하나만 해보죠. 경혈로 직접 보죠. 자, 간정격. 수를 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이거는 작용하고 타경을 이렇게 같이 쓰는 거고, 얘도 작용하고 타경하고 이렇게 같이 쓴다고 했죠. 네? 그러면 수의 작용. 지금 우리 간을 다루는 거잖아요. 간의 수열이 뭐냐? 간의 수열이 뭐죠? 곡천. 타경은, 타경을 이제 고르는데 수열을 갖다 와야죠. 수열을 타경에서 갖다 써야 돼. 그러면 나한테 가장 영향이 큰, 수로서 영향이 큰 게 뭘까?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게 뭐다? 대표 오행열. 수에 대한 대표 오행열을 수장부에 있는 수열이겠죠.
이게 뭐요? 음곡.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금에 해당하는 걸 보죠. 이걸 곡천, 음곡, 보.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것. 내 경락에서 금에 해당하는 것. 간경에서 금에 해당하는 것은 중봉. 중봉이야. 그 다음에 이 금에 해당하는 것 가장 영향이 큰 거는 대표 오행. 금 오행열 경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은 송혈과 수혈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작용 중에서 뭘 쓸까, 타경 중에서 어떤 것을 영향력 있는 놈을 갖다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한다. 자, 승격도 한번 해보시죠. 승격. 금의 작용과 타경을 하는 거니까, 작용 중에서는 금의 작용은 여기가 똑같죠? 중봉. 타경 중에서 금 대표 오행열은 경거. 이거는 보하고, 이제는 이거는 두 번째 걸 하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여기 그 화죠. 화.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거. 화. 자, 화는 간경에서 화는 행간. 맞나요? 네. 그 다음에 화 중에서 대표 오행혈, 소부.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사암치입니다. 이거는 정격, 이거는 승격. 그래서 작용에서 어떤 걸 쓸까? 그 오행에 대한 걸. 타경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놈을 타경에서 어떤 걸 갖다 쓸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제 다 거의 다 돼갑니다. 5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천천히. 네. 유프리. 자,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보사를 하는데, 우리 고전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난경에서 그게 나오죠. 난경의 69난에 보면은 허즉이든 허자든 허즉이든 허즉 보기모 실 즉 사기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73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정열에다 침을 놔야 되는데, 정열에다 침을 놔야 되는데, 정열은 기욱이 천박하다겠어요. 천박하다고 했어요. 얇고 깊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를 하려면은, 살을 하려면은 형열에다 놔라. 형열을 써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난경 73에. 이걸 이제 활수가 보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보를 하려면은 합혈을 써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응? 이 개념이 사실은 비슷한 거거든. 정혈의 자가 형혈이잖아요. 자. 살을 하려면은 자를 쓰고, 보를 하려면 합은 모잖아요. 합이 정혈을 뭐 해주죠? 그렇죠? 오행상으로 안 그래요? 목화, 토금, 수생목이잖아요. 금수, 목화, 토생, 금이잖아요. 합혈이 정혈을 생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네.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 여기에 뜻은 뭐냐? 사실 이 난경의 당시에는 보를 하는데 관혈을 쓰거나 타경을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보니까
허한 놈은 그 어미를 보호하고 싫어한 놈은 그 자식을 사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경험상으로 터득한 건지, 어떻든 얘는 서로 그 생극의 관계에 있는 경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에 있는 경혈들을 써가지고 보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극을 쓰면 그냥 아예 상극혈을 그냥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극을 가지고 보살을 한다는 개념이 그때는 없단 말이에요. 관혈을 가지고 보살을 한다는 개념이 당시에는 없어서 상생 관계에 있는 경혈을 가지고 보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보사가 제대로 많이 정립되어 있는 지금 현재 보면은 굳이 왜 살을 하는데 관혈을 안 써? 관혈을 쓰면 더 직접적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를 쓰면 간접으로 오잖아요. 관혈 왔다가 가잖아요. 응? 그러면 이것이 마치 그 어떤 금과 옥조이나 이게 완전하게 그 절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행을 다 알고 관혈도 쓰고 이렇게 보면은 관혈을 직접 쓰는 것이 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어떻든 난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난경의 75난의 내용이 뭐예요? 사남보복론이잖아요. 사남보복론. 자, 동의실하고 동의실에 서가 허해. 이때 남쪽을 사하고 사남하고 북쪽을 보해라. 보복론. 사남보복론이 있는데 난경에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엄청나게 많은 옛날 사람들의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난경의 사를 어떻게 하고 보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기껏 정립된 게 어떤 거다. 사하려면은 자를 사하고 보하려면은 모를 보하고, 이게 정립된 이론이에요. 그 당시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에 목이 있고 여기에 금이 있고 여기에는 목화, 여기는 토, 금, 수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실해, 얘가 허해. 얘가 허해. 자, 지금 이 상황을 치료하려고 해요. 그러면 치료 대상이 얘하고 얘죠. 치료 대상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뭔가 오행 조합으로 얘를 치료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난경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목의 실을 치료할 때는 어떤 걸 써요? 어떤 걸 씁니까? 화를 극해, 화를 사해. 그러니까 목실을 해결을 하려면 난경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쓰자는 얘기예요. 화를 사해줘야 돼. 그죠? 네. 그러면 금이 허한 경우에는 토를 보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사남보복이라고 해서 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보해라 라고 난경에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요. 아니, 토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난경의 이론이 그런 거잖아. 그런데 왜 수를 보호하는 게 나왔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많은 그 의가들의 해석들이 있었다고요. 여기는 뭐가 극을 하고 이런 거는 다 빼라고. 원래 얘가 허하면은 얘를 보여주면 되고 얘가 싫으면 얘를 사해주면 되는데 얘와 얘를 쓰면 되는데 왜 이놈 것을 이거 대신 쓸까가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난경 시대에 당연한 건데 이게 하나가 더 나왔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나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배혈할 때 1, 2, 3, 4 있었잖아요. 1, 2, 3, 4 모를 쓰고 자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중에 보호하는 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꼭 모를 쓰지 않고 자를 써도 보해지더라. 거기다 하나의 실예가 75난에 섞여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에 있는 그런 법칙 가지고 해석하려고 들면은 많은 게 이제 꼬이게 돼요. 하여튼 야 자를 써도 이게 보해지더라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그거고. 그러면 완전한 경혈은 뭘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보면은 자, 목이 실하면은 목이 실해. 그럼 경혈을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은 얘 세 개 중에서 어떤 조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쓸 수가 없죠. 다 얘를 생하는 애들이니까. 생하는 애 하나, 극하는 애 하나. 극하는 애 하나뿐이에요. 생하는 애 두 개. 그러면은 뭐 두 가지가 나오겠죠. 제가 실하면은 토보. 토보는 불변이고, 토보에다가 화사를 할 것이냐,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이 목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금허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금허에 대한 치료법은 내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는 하나만 골라야 되고, 이 중에서 얘는 계속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화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화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이 보를 해줘야 할 게 토보를 하거나, 수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 중에 정확한 답은 뭐겠어요? 보시면은, 한쪽에서는 수를 사라고 하고, 이쪽에는 수를 보하라고 하고, 한쪽을 사를 하면은 얘한테는 좋지만 얘한테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은 빼게 되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것은 사실은 토보화사가 사실은 정확한 대열이 된다. 지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겁니다. 네. 자, 가만 있어봐.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거의 다 됐습니다. 자, 한보, 열보, 한보는 한을 더해준다는 거고, 열보는 열을 더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이게 요결 방식은, 자, 한보는, 이게 거꾸로 열보, 한보 할까요? 열보, 한. 자, 요결은 열보하려면은 화보, 그 다음에 수사,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한보는 수보, 토사, 이 방식이죠. 다 같이 쓰고 보죠. 자, 정전은 자, 열보는 화보, 그 다음에 수사, 이 위에 까고 갔네. 여기는 수보, 화사, 이렇게 되죠. 요결은 이게 토가 나온 거야. 요결은 수와 화의 이 한보, 열보와 한보의 관계를 오행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있고 토, 금, 수,
목이 있을 때 화와 수의 관계를, 자, 화의 기운을 올려주고 싶을 때 화를 올려주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얘를 극하고 있는 수를 사하면은 당연히 화의 기운이 쭉 올라간다. 이거는 화보는, 그러니까 열보는 이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수보는, 그러니까 한보는 어떻게 되냐? 수의 기운을 올렸을 때 화는 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애는 토예요. 그래서 토의 기운을 빼주면은 얘가 훨씬 더 수의 기운이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요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행상에서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을 다룬 거예요. 이게 요결 방식. 그런데 정전은 보시다시피 화와 수의 관계로만 다룬다. 화와 수의 문제로만 다뤘고, 이 요결은 오행상에서의 화와 수의 기운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내릴까 했지, 얘는 수와 화의 관계로만 이걸 다뤘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정전은 대체 이게 화보, 수사, 수보, 화살을 어떻게 썼느냐. 자, 이 요결의 방식은 자경은 화경을 쓰고, 이쪽, 얘는 자경에 수경을 쓰고 하는 건 맞죠? 그러면은 타경을 뭘로 쓸 것인가? 할 때, 이거는 이 화와 관련된 타경 중에서 가장 센 놈, 가장 영향이 큰 놈, 이런 거는 대표 오행혈을 갖다 쓰는 거예요. 대표 오행혈을. 네? 여기는 대표 오행혈을 다 써요. 수혈, 화혈, 그 다음에 토혈, 이런 것들은 대표 오행혈을 타경 써야 할 자리에는 그걸 갖다 쓰면 돼요. 대신에 한 가지 보셔야 할 거는, 자, 심경에 화보하면 대체 이걸 뭘 써야 되느냐? 이때는 이런 고민이 있죠. 심경에 화보. 야, 소부를 써야 되는데, 소부가 다 타경에도 쓰고, 자경에도 쓰고, 이럴 때는 소부를 쓰되, 이 정반대에 있는 수경에 있는 화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경에서 수보든 수사든 하려면은, 어디? 화경에 수혈을 갖다 쓰는 거니까. 수와 화는 서로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겹치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것만 다르다. 그것만 이제 염두에 두면 된다. 하여튼, 화 이렇게 겹치면은 수경의 화를 쓰고, 수 겹치면은, 지금 이 요결은 왜냐면 대표 오행혈을 써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전은 조금 있다 하면 다시 생각해보죠. 요결은 이제 그 대표 오행혈을 쓴다. 근데 플러스 화 겹치면은 수경의 화열을 쓰고, 수 겹치면은 화경의 수열을 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자는 얘기다. 정전을 보십시다. 정전은 약간 이야기가 쉽지를 않아요. 정전에서 화를 보호한다는 게 뭐냐? 자, 화를 보호한다는 게 뭐냐? 이걸 쓸 때는 자경에서 하나를 갖다 쓰고, 자경에서 하나를 갖다 쓰고, 타경에서도 자경에서도 하나 갖다 쓰고, 타경에서도 하나를 갖다 써야 되는데, 자, 자경에서 갖다 쓰는 거는 화를 갖다 쓰면 돼. 타경은 대표 오행혈을 여기는 쓰지를 않아요. 대표 오행혈을 쓰지 않아. 이 정전에서 화를 보호한다는 것은 열기를 더해준다. 열기 이퀄 나의 정기다. 이런 느낌으로 보호의 느낌이 강해요. 보를 쓰든 살을 쓰든 간에. 이 화는 일종의 생의 느낌이 있다고요. 생의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타경. 자, 내 경락에서 화를 쓰는데 타 경락에서도 화와 관련된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나의 화 기운을 도와줄 놈이 어떤 거지? 모경에서 화를 쓰는 겁니다. 모의 화를 쓰는 거예요. 모의 화를 쓰는 거예요. 모해화. 내 화를 가장 잘 도와줄 애가 대표 오행혈의 화가 아니라 모경의 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수보든 수사든 관계없이 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물을 더해준다. 한을 더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열을 빼준다는 느낌이 강해요. 약간의 극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는. 극의 의미가. 그래서, 자, 자경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혈을 쓰겠죠. 당연히 쓰겠죠. 그러면 타경은 어떻게 쓰느냐? 타경은 열을 빼준다. 그게 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얘는 관혈을 쓴다고요. 관경의 수혈을 쓴다고요. 관경의 수혈을 쓴다. 의미가. 얘는 수보를 하든 수사를 하든 타경의 경혈은 관경의 그 동일한 오행을 쓰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죠. 화사가 있죠. 화사. 이거는 자경은 당연히 화지. 뭐 다른 걸 쓸 수가 없죠. 타경은 어떤 걸 쓰느냐? 타경. 화의 사잖아. 여기는 생이지만 이 화는 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생이지만 기운을 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실즉 사기자 해가지고 자경에 화열을 쓰는 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쪽 정전 쪽을 보면은 화보할 때는 같은 타경은 화를 써야 되는데 타경의 화를 쓸 때 모경의 화열을 쓰고, 화사할 때는 화열을 쓰되 자경의 화열을 쓰고,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수를 쓰되 수를 쓰는데 타경은 관경의 수열을 쓴다. 이런 차이가 있다.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 모경의 화열을 쓰는 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할 때 꼭 자경의 화열을 써야 될까? 모경의 화열을 이처럼, 모가 직접적이잖아. 상생과 관련해서 볼 때는. 얘는 자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상생의 관계에서 볼 때는. 반생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모의 화열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저는 제가 임상을 해본 건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끝났는데, 보너스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너스. 뭐 하냐면은, 체질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삼침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금음체질이에요. 금음체질이에요. 금양과 금음이 있어요. 금양과 금음. 금체질이에요. 금체질이면은 폐가 가장 커요. 기운이 가장 세. 간이 기운이 가장 약해요. 우리는 사상체질 할 때, 사상할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웠잖아요. 태양인이에요. 그럼 이 팔체질론으로 가면은 가장 큰 장부와 가장 기운이 센 장부와 가장 기운이 약한 장부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장부들도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라고 하는 게 팔체질론이에요. 금음이잖아요. 금음은 밖으로 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음의 방향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에서 생하는 방향. 뭐죠, 여기는? 금이 생하는 게 뭐예요? 수죠. 수의 장부가 뭡니까? 신. 자, 이것도 바뀌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목생, 화. 그럼 뭐예요, 장부가? 심. 그럼 나머지 장부가 뭐예요? 비. 이런 관계가 있는 게 금음이에요. 금양은, 연습을 한번 해보죠. 금양은 폐가 가장 크고 간이 가장 작은 건 맞아. 근데 얘는 밖으로 나가야 돼. 생하는 관계가. 금을 생하는 게 뭐예요? 비토. 비죠, 비.
비.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목을 생하는 게 뭐예요? 수죠, 신이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심. 이 관계가 금, 양, 체질의 장부적이에요. 제가 외우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럼 이건 빼고. 자, 요것만 가지고 한번 보죠. 이 팔체질론에서 항상 이렇게 배워야 돼요. 이게 생리적인 균형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폐가 있고 비가 있고 여기에 신이 있고 여기에 심이 있고 간이 있는 이런 상태가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이런 사람을 아마도 존재한다면 이런 사람이겠죠. 음양화평진이 되겠죠. 음양화평진이 뭐예요? 요거 오면 좀 아니겠죠?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니까 오래 살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불균형 상태예요. 이게 생리적인 불균형 상태예요. 생리적인 불균형 상태. 이게 병에는 없지만 견디면서 살고, 병이 없고 그냥 살고 있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는 생리적인 불균형 상태. 병리적인 상태는 뭐냐? 병리 상태는 이 차이가 확 더 커지려고, 항상 더 커지려고 해요. 이보다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거보다 항상 더 커지려고 해요. 요런 상태. 하나 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요 상태가 병리적인 상태예요. 병리적인 상태. 그럼 이걸 병리적인 상태에서 생리적인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운이 센 놈을 내려줘야 되죠. 이렇게 내려줘야 하고, 기운이 약한 놈은 올려줘야 하고, 얘구나. 얘를 올려줘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크니까는 얘는 많이 내려주고, 얘도 이렇게 조금 내려주고, 얘는 조금 올려주고, 얘는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 사암침법에서 보듯이 이 부분을 치료하려면 폐를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폐에 뭘 써야겠어요? 정격을 써야겠어? 승격을 써야겠어요? 승격을 써야 돼요. 신은 승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심은 정격을 써야 되는 거고, 간은 정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암침법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격과 정격을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보십시다.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면은 얘하고는 서로 극하는 관계예요. 항상 그 체질상에서 분석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바깥쪽은 항상 극을 하는 관계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애들도 극을 하는 관계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생을 하는 관계예요. 얘는. 이래야지만 생명이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병이 걸려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커지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옆에 얘를 커지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려면 얘 기운을 떨어뜨려 줘야 되죠. 얘 기운을 떨어뜨려 주면은 얘도 기운이 같이 떨어뜨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니까는 얘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균형이 이렇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떨어뜨리는데 얘가 올라가 버리고 얘도 같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치료가 전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오행상으로, 그러니까 상생상극으로 이런 관계가 있고 이 안에 이 상생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만 이것을 내려주니까 옆에 있는 것도 내려오고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올라가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서 병이 치료하는 거예요.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니면 병이 치료가 안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폐를 치료하든가 신을 치료하든가 심을 치료하든가 간을 치료하든가 해서 4가지의 단방이 나옵니다. 단방이 나와요. 팔체질 치료법을 보면, 팔체질 치료법을 보면은 4가지의 단방이 나옵니다. 단방은 폐를 치료할 것이냐, 힘을 치료할 것이냐, 심을 치료할 것이냐, 간을 치료할 것이냐. 그런데 팔체질에서는 항상 뭐가 존재하면은 금, 체질은 어떤 장부가 병근이다. 병근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병근. 그러니까는 이 금, 장부는 폐가 너무 기운이 세서 폐가 병근이에요. 폐가 기운이 센 게 병의 중심이에요. 병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폐, 단방 중에서 폐를 치료하는 것이 기본방이라는 거예요. 기본방. 나머지 3개는 난기본방이에요. 기본방이 아닌 거죠. 기본방이 아닌 단방이고 이 폐를 치료하는 것이 기본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서 만성병이 됐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 하나의 장부에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 장부가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방들을, 그러니까 이 단방들을 섞어요. 기본방 하나에다가 얘를 하나 쓸지, 이놈을 쓸지 이렇게 합쳐가는 거예요. 또는 이 2개, 3개를 써야 할지, 4개 다 써야 될지, 이렇게 이 단방들을 조합을 해 나가는 게 팔체질 침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화가 들어가요. 계량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방을 예를 들어서 한 4번 했으면은 나머지 단방들은 2번씩만 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합하기 위해서 중간에 정신부방을 하나 끼워 넣는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계량화된 걸로 나옵니다. 치료법들이. 자, 그런 게 있다고만 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폐를 치료한다는 거는 대체 어떻게 치료한다는 건가? 폐를 치료한다. 폐 승격이잖아요. 폐 승격이야. 뭐 승격이든 아니든 뭐 상관이 없어. 폐를 치료한다는 거는 무슨 보호해요. 그 다음에 무슨 사할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보호할 때도 작용을 하나 집어넣을 거고 타경을 쓸 거예요. 응? 얘도 작용을 하나 쓸 거고 타경을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폐는 어떤 관계를 써야 되냐면은 요 관계를 쓰는 겁니다. 요거하고 폐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얘가 연결이 돼 있죠. 상생으로 연결돼 있죠. 폐하고 얘하고 연결되는 거는 상극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신과 간을 쓰는 거예요. 자, 보호하는 건 뭘 보호해야겠어요? 보호하는 건 폐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보호할 때는 기운을 올려줘야 할 게 뭐예요? 목 기운을 올려줘야 되죠. 여기가 간이 있으니까 목 기운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 기운을. 그 다음에 얘 기운을 빼줘야 되면은 이 연결된 얘를 쓰는 거잖아요. 수기운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 기운의 작용의 경혈은 뭐예요? 목에 폐의 목, 소상, 그 다음에 이 목이잖아요. 타경의 목, 대돈, 소산, 대돈, 부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와 관련해서는 작용은 척택, 그 다음에 타경은 음곡, 사. 이게 체질에서 금음이에요.
폐를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1, 2, 3, 4 아까 유형이 있었죠. 1, 2, 3, 4 유형으로 볼 때 그냥 나오죠. 1, 2, 3, 4 유형을 볼 때 지금 폐의 승격을 쓰는 거잖아요. 승일 때 목은 뭐예요? 얘는 수에 해당하는 거죠. 폐로 볼 때, 금으로 볼 때 수에 해당하는 거죠. 수보, 그 다음에 얘는 수는 자에 해당하는 거죠. 수보자사야. 수보자사는 유형이 네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팔체질은 1, 2, 3, 4 유형이 다 존재하지가 않아. 주변에 어떤 장부와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딱 하나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사암침 중에서. 네? 이해되세요? 하여튼 체질침법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잠깐 소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